안녕하세요. 기갑선녀입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전쟁과 시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특히 애정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는 IWC입니다. 남자분들이 IW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 않나요? 여자가 IWC를 좋아한다고 하면 반응들이 다들 라는 반응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IWC는 이름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딱히 특별할 게 없는 다른 명품 시계들 비교했을 때 이거다라고 하고 눈에 띄는 게 없는 브랜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시계 뭔가 되게 남성적이고 뭔가 괜찮다라고 해서 구경하고 집어들면 그 시계가 대부분 IWC더라고요. 화려함은 없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그게 IWC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IWC는 방송인 김구라 씨가 차고 나와서 자랑을 많이 해서인지 중년 남성분들의 드레스 워치 같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갖고 계신 포르토피노는 드레스 워치로 쓰기 좋은 깔끔하고 점잖은 분위기의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도 포르토피노입니다. 보이시나요? 하지만 IWC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들은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르투 기저가 그렇습니다. 포르투 기저는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뜻인데 포르투갈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항해용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만든 게 이 이름이 붙은 유래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문페이지, 퍼페추얼 같은 경우는 화려함까지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고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게 가격이 진짜 너무너무 비싼 게 흠이긴 한데 영롱한 금통에 담긴 깔끔한 흰색 페이스에 반하지 않는 남자가 과연 있을까요? 포르토피노도 이쁘고 좋긴 한데요. IWC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파일럿 시계입니다. 세계 최초의 파일럿 시계는 바로 까르띠에 산토스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최초의 시계는 산토스이고 항법사들을 위한 항공시계를 처음 만든 건 론진이지만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은 IWC를 항공시계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는 승무원용 항공 관측 시계를 독일의 여러 시계 메이커에 주문하는데요. 이게 바로 비유렌 또는 베오른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당시의 항공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항공 계기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도착 시간과 연료를 계산하는 데 시계가 필수였고 항법사들에겐 항법, 관측 장치로 쓰였기 때문에 엄청난 정확도와 내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통과한 회사가 랑에 운트제네, 스토바, 라코, 벤페, 그리고 IWC였습니다. IWC는 독일 메이커가 아닌데? 스위스인데? 맞습니다. IWC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스위스는 중립국이라 추축국, 연합국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에 시계를 공급하게 됩니다. IWC의 파일럿 시계 중에 빅파일럿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 당시 나왔던 베오른의 헤리티지를 가장 많이 이어받은 모델인데요. 케이스 직경이 46mm가 넘고 용두가 엄청 커서 손목이 굵은 남자분들도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모델인데 실전에 쓰였던 베오른은 직경이 55mm라 팔목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팔뚝에 차야 했습니다. 용두가 큰 건 승무원들의 장갑 낀 손으로 돌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것뿐이라면 IWC는 베오른을 만든 5개 회사 중에 하나로 남았겠지만 IWC가 특별했던 건 연합국 공군용 시계도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IWC의 마크 1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영국군에게 납품한 최초의 마크 시리즈입니다. 당시 연합국에게는 론진, 제니스, 오메가, 해밀턴 등의 12개 회사가 시계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IWC는 여기서도 한 자리 꿰찹니다. 독일군과 연합군 두 군대에 동시에 시계를 공급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역시 스위스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립국인 스위스의 시계 하우스라 해도 나중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걸 IWC가 해내죠. IWC는 스위스 메이커이지만 창립자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스위스 시계들이 제네바를 본거지로 내세우지만 IWC는 샤프하우젠이라는 곳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마이너한 기질이 있었던 거죠. 인터내셔널 와치 컴퍼니라고 지은 걸 보면 회사 분위기도 아무 꾸밈 없이 그냥 실용으로 가자는 주의였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기질이 독일과 연합군의 양다리를 가능하게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IWC가 어린 왕자 에디션을 내놨을 때 욕도 엄청 먹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의 사후 70년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 생텍쥐베리가 몰던 비행기가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격추됐거든요. 다른 회사도 아니고 독일 공군 시계를 만든 IWC가 생텍쥐베리를 팔아먹을 처지냐라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IWC의 시계가 연합국 승리에 기여했다는 건 역시 엄연한 사실이니까 뭐라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인지 IWC가 첫 번째 상용화한 제품인 마크 11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결합하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군과 영국군의 시계가 완전히 달랐는데 전쟁 직후인 1948년 마크 11이 나오면서부터 다이얼은 영국군 마크 시계처럼 생겼는데 페이스는 베오른을 닮은 혼종을 만들었습니다. 12시 방향의 삼각형이 독일군 시계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 마크 11에 이 삼각형이 떡하고 들어간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극강의 양다리를 놓치지 않는 IWC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가끔 출시되는 혼종 시계들 때문에 IWC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꿔 말하면 IWC만큼 2차 대전이라는 시대 전체를 관통해온 메이커도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최근 파일럿 시계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브랜드들이 파일럿 시계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내세우는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항공시계의 역사와 헤리티지라는 면에서는 IWC를 따라갈 만한 메이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인 저는 빅파일럿보다는 포르토피노가 더 마음에 듭니다. 돈이 많다면 하나 소장하고 싶긴 합니다. 오늘은 2차 대전과 IWC 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